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조성된 쉼터가 두 곳이었습니다. 그중에 안성 쉼터가 논란이 거세게 됐는데요. 마포에 원래 마련됐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를 관리했던 소장이 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해당 소장을 수사한 적이 없다, 수사할 계획도 없었다라고 밝혀서 이분의 죽음에 더욱더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포쉼터 소장의 안타까운 죽음. 그제 오후 10시 35분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소장은 2004년부터 마포쉼터에 머물며 시설을 관리하고 할머님들의 돌봄을 도맡았습니다. 윤미향 의원과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어요. 이 A 소장은 이렇게 지난 3월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윤미향을 만난 건 2004년 5월. 동지처럼 친구처럼 지내오는 동안 그녀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라고 쓰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당시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가요라고 답을 단 적도 있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절친했던 마포 피할머니, 위안부 피할머니 쉼터 소장의 죽음으로 상당히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의원님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심정을 맡고 계세요. 의원님 심경 어떠십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런데 논란은 이 안타까운 죽음을 바탕으로 정의원 측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먼저 주장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개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려고 생각 못했다. 대문 밖에서 생중계하며 쉼터가 범죄자 소굴인 것처럼 보도,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고 죄인도 아닌데 죄의식을 갖게 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며 검찰과 언론을 윤미향 의원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은 그제 오후 과거 게시글을 다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급여는 80만 원밖에 못 드린다 했는데도 괜찮답니다. 그렇게 우리 만나게 됐습니다. 라는 과거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정의원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미향 의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쏟아지는 전화와 초인종 벨소리, 카메라 세례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한 생을 피해자들에게 헌신한 고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불필요한 관심과 억측을 멈춰주십시오. 이재명 기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 쉼터를 관리했던 소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의원과 윤미향 의원 측은 이분의 죽음이 언론과 검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과연 이분의 죽음이 검찰 수사 탓인가, 언론의 취재 탓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죽음에 대한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2004년, 그러니까 44살 때 쉼터 소장을 시작해서 16년간, 그러니까 올해까지 환갑이 될 때까지 16년간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쉼터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정의원 그 정대 활동이 회계 부정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서 부정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의원이라든지 또는 윤미향 의원의 어떤 추도사라든지 그 논평에 대해서 극구 부인할 마음은 없는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언론이 만약에 과도한 취재를 했을 때는 언론도 반성할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분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냐 봤을 때 결론은 결국 정의원의 회계 부정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의원의 활동이 다시 인정받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명예를 다시 되찾는 길이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만약에 정의원이 회계와 관련돼서 의심쩍은 일들을 하지 않고 철저히 회계를 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이제 있던 쉼터,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한 이유 자체가 원래 전날 정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죠. 그런데 과거 회계 자료가 마포 쉼터 지하실에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그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마포 쉼터 지하실로 가서 그러니까 근무했던 1층 공간, 그러니까 거주했던 1층 공간이 아니라 지하실로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결국 회계 부정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됐던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명예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만 이분의 명예도 회복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의원 사태를 가지고 윤미향 의원 사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전 정의원 또한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선생님.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저분은 말하자면은 되게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윤미향 당선인이라든지 이사장이나 뭐 사무총장 같이 이렇게 중간에 기획이라든지 회계 일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일을 그렇죠.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견 이해되는 게 있는 게 검찰과 언론이 없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면은 힘들어 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럼 직접적으로는 그 검찰과 언론의 압박이 있겠지만은 또 더 크게 보면 그 압박이 왜 생겼냐 여기 따져볼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네. 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좀 자체 조사할 생각 없고 검찰이 뭐 하는 거 봐가지고 하겠다. 맞아요. 검찰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럼 검찰은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서로 뭐 고소 고발하고 검찰한테 맡기자라고 해놓고 이제 검찰한테 맡겨놓은 다음에는 검찰은 점점 그러면서 힘이 세지고 또 검찰 수사와 그다음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이 검찰이 하는 거 봐라라고 하면은 이상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 자정 능력과 정치적 해결. 여기도 제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뭐 여야가 뒤에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자가 아니라 자체 조사라든지 공적인 다른 기구에서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버리고 자꾸 검찰 쪽으로 갖고 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